여러분, 지금 이 순간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키워드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그냥 몇 달 반짝하고 마는 테마주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로 산업의 판도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지금 이 시점에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발표한 전망 보셨나요? 2050년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를 5조 달러로 예측했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천조 원이에요. 7천조 원.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냐면요.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산업 전체 규모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이 100년이 넘게 걸려서 만들어 놓은 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앞으로 25년 안에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보티즈라는 종목 알고 계시죠? 이 회사가 최근 테슬라, 메타, 오픈 AI, 엔비디아 그리고 심지어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 로봇 부품을 납품하면서 코스닥 대장주로 급부상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단순한 테마를 넘어서서 코스닥의 주요 업종으로까지 등극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현대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12월 들어서면서 현대차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죠. 이게 그냥 자동차 회사로서의 밸류에이션 때문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시장이 현대차를 로봇 사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재평가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테슬라, 메타, 오픈 AI, 엔비디아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왜 모두 로봇 사업에 뛰어들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 기업들이 로봇을 직접 만들까요? 여기서 전기차 산업의 교훈을 떠올려 봐야 해요.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우리도 전기차 만들겠다며 뛰어들었다가 어떻게 됐나요? 대량 생산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적자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결국 무너졌잖아요. 제품을 개발하는 것과 그걸 수익성 있게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빅테크들은 직접 만들기보다는 믿을 만한 공급망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선이 바로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왜 하필 지금이냐? 이 타이밍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 이것부터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죠. 글로벌 IB 모건 스탠리에서 휴머노이드 시장을 분석하면서 글로벌 핵심 로봇 밸류체인으로 딱 두 그룹을 지목했어요. 삼성전자 그룹과 현대차 그룹입니다. 왜 이 두 그룹일까요? 일단 삼성전자는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 센서까지 로봇의 두뇌에 해당하는 부품들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는 어떤가요? 구동 부품, 즉 로봇의 근육에 해당하는 액추에이터와 모터 시스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현대차가 2018년부터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해서 휴머노이드 개발에 집중해 왔잖아요. 그 결과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대차가 미국 공장에 휴머노이드 투입을 시작했어요. 아직 본격적인 양산 단계는 아니지만 실험실에서 실제 공장 라인으로 나왔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실증 속도가 대폭 확대되고 있고 휴머노이드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미국 공장으로 대규모 투입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는 엔비디아, 토요타 같은 글로벌 AI 로봇 주요 플레이어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현대 모비스의 움직임이에요. 올해 8월 인베스터데이에서 로보틱스 사업 확대 계획을 공식 발표했거든요. 단순히 부품 하나 납품하는 수준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 시장에 본격 진입한다는 겁니다. 액추에이터를 내재화하고 로봇 센서, 로봇 손까지 개발 범위를 확장한다고 발표했어요. 로봇 손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 기술인지 아시나요?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정밀한 제어가 가능해야 하고 촉각 센서까지 들어가야 하는 그야말로 초정밀 기술의 집약체거든요. 자동차 조립 산업과 로봇 산업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유사해요. 정밀기계 가공, 대량 생산 시스템, 품질 관리, 노하우 이런 것들이 거의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특히 전기차 부품들은 조금만 설계를 변경하면 로봇에 바로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호환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과 비용 절감, 이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기업들이 누구예요? 바로 완성차 기업들이죠. 현대차, 토요타, 폭스바겐, 이런 기업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제조 노하우가 로봇 산업에서 그대로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변수가 하나 있어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로봇 산업 행정명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로봇 산업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발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 내 기업들이 공장에 로봇 자동화를 도입하면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최저임금도 높고 인력 구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로봇 도입에 보조금까지 지원해 준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로봇 자동화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탈중국이에요. 로봇 산업이 미국과 중국의 주요 기술 경쟁 분야로 급부상했기 때문에 중국산 로봇 부품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이미 반도체 분야에서 이런 선례가 있잖아요. 그럼 누가 그 빈자리를 채울까요?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에요. 한국은 이미 미국, 중국에 이어서 글로벌 3대 휴머노이드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고, 무엇보다 로봇, 액추에이터, 센서, 반도체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현대차와 테슬라가 미국 공장에 휴머노이드를 투입하잖아요. 이 로봇들에 들어가는 부품들, 여기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차나 테슬라는 당연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비중국 부품을 쓰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 기업들과 이미 전기차 산업에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부품사들이 자연스럽게 휴머노이드 공급망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로봇 부품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탈중국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탈중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도 맺고 있고 반도체 동맹 같은 기술 협력 체계도 이미 구축되어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미국의 로봇 공급망에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핵심 중의 핵심을 파헤쳐 볼게요. 바로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가 뭐냐? 로봇의 관절을 움직이는 구동 부품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근육이죠. 우리가 팔을 들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걷고 뛸 수 있는 건 다 근육 덕분이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액추에이터가 없으면 그냥 철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휴머노이드는 얼마나 많은 액추에이터가 필요할까요? 손가락 마디마디, 팔꿈치, 어깨, 허리, 무릎, 발목, 각 관절마다 다 필요해요. 특히 손은 엄청나게 복잡해요. 손가락 하나에만도 여러 개의 관절이 있고 각각 독립적으로 정밀하게 제어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한데 액추에이터가 수십 개에서 많게는 100개 이상 들어가요. 그리고 이 액추에이터가 휴머노이드 전체 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60%예요, 60%. 반도체가 25% 정도 차지하는데 액추에이터가 그것보다 2배 이상 비중이 높은 거죠. 그만큼 핵심이고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부품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자동차 조향 부품과 액추에이터의 기술적 유사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동차 조향 장치도 모터, 감속기, 제어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자동차 부품은 어떤가요? 내구도 테스트가 극악의 수준으로 진행돼요.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요.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가 갑자기 조향장치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은 수만 번, 수십만 번 반복 테스트를 하고 극한의 환경에서도 작동하는지 검증해요. 이런 노하우가 쌓인 기업들이 만드는 액추에이터는 고성능, 고내구성이 보장되는 겁니다. 로봇 액추에이터 시장은 자동차 제어 시스템 시장 대비 100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한 대에는 조향장치가 몇 개 들어가요?
기껏해야 몇 개죠. 그런데 휴머노이드 한 대에는 수십 개에서 100개 이상 들어가요. 그리고 자동차는 한 가구당 한두 대면 충분하지만 미래에는 휴머노이드가 가정용, 사업용으로 훨씬 더 많이 보급될 거예요. 시장 규모가 100배라는 건 단순 계산이 아니라 실제로 그 정도 폭발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이거 단순한 추측이나 전망이 아니에요.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이고,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로봇주에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빠르게 캐치하는 게 쉽지 않죠? 뉴스로 나올 때는 이미 주가는 오른 뒤인 경우가 많고요. 발빠른 투자자들과 뉴스 보고 뒤늦게 아신 분들의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설명란과 댓글창에 무료 실시간 정보방 링크를 걸어뒀습니다. 여기서는 급등주 정보, 대장주 공략 방법, 그리고 이런 산업 트렌드가 어떻게 개별 종목의 모멘텀으로 이어지는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대기업들이 왜 특정 중소기업을 선택했는지, 왜 그 기업의 기술력이 중요한지, 이런 본질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보를 빨리 아는 것과 늦게 아는 것, 그 차이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무료로 운영되는 만큼 클릭 한번 1초면 입장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클릭해서 한번 들어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실제 수혜 기업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여러분, DIC라는 기업 아시죠? 자동차 감속기, 전기차 감속기 전문 기업인데요.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100% 이상, 그러니까 2배 넘게 폭등했어요. 왜 올랐을까요? 테슬라와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만드는 감속기가 로봇 액추에이터의 핵심 부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흐름은 예견된 거였어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로봇 관련주로 재평가받는 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죠. 특히 현대차 그룹이나 테슬라와 전기차 사업을 해온 기업들은 당연히 로봇 부품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서야 시장이 이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DIC가 급등한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자동차 부품주들, 전기차 부품주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거든요. 자동차 산업이 사연기를 걷고 있었잖아요. 내연기관 시대가 저물면서 많은 부품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전기차로 1차 반등에는 성공했죠. 전동화에 성공한 기업들이 특히 큰 반등을 이뤘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갈림길이 왔어요. 전기차 시장도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부품을 로봇 부품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기회를 놓치는 기업들은 도태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 로봇 사업으로 피벗하는지, 어떤 기업이 현대차나 테슬라 같은 대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는지, 이런 걸 면밀하게 체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특히 현대차 쪽과 접점이 있는 기업들을 주목해야 해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휴머노이드를 실제 공장에 투입하기 시작했거든요.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곧 양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예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 로봇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아시죠? 테슬라 공장에서 이미 실증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외부 판매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요. 이런 빅테크들의 휴머노이드 공급망에 들어간다는 건 엄청난 물량과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로봇 밸류체인으로의 전환이 확실한 기업들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봐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기업은 SBB테크입니다. 이 회사가 정확히 뭘 하는 곳이냐? 로봇 액추에이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감속기를 개발하고 있어요. 감속기가 뭐냐면 모터의 빠른 회전을 느리고 강한 힘으로 바꿔주는 장치예요. 로봇이 정밀한 동작을 하려면 이게 필수적이거든요. 모터는 엄청 빨리 돌지만 힘이 약해요. 그걸 감속기를 통해 느리게 돌리면서 토크, 즉 회전력을 높이는 거죠. 마치 자전거 기어 변속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예요. 그런데 SBB테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어요.
단순히 감속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액추에이터 전체를 조립하는 로봇 부품 전문 기술 업체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부품 하나 납품하는 것보다 완성된 액추에이터 모듈을 납품하는 게 당연히 부가가치가 높죠. 마진율도 높아지고 고객사와의 관계도 더 긴밀해져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SBB테크가 현대차그룹과 액추에이터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현대차가 휴머노이드를 양산하게 되면 SBB테크가 그 핵심 부품 공급사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공동 개발을 한다는 건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의미니까요. 현대차그룹이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도 액추에이터 핵심 기술을 모두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런 전문 기술은 수십 년간 한 우물을 파서 축적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예 M&A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SBB테크에 대한 M&A 가능성이 몇 년째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어요. 아직 로봇 산업이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 부담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인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SBB테크는 자금과 양산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고 대기업은 핵심 기술을 빠르게 내재화할 수 있죠. 서로 윈윈인 거예요. 만약 M&A가 실제로 진행된다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인수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단기간에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고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M&A 여부를 떠나서 SBB테크의 기술력 자체는 충분히 주목할 만해요. 현대차가 공동개발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건 그만큼 기술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니까요. 로봇 산업이 본격화되면 액추에이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미 현대차와 협력 관계를 구축한 SBB테크는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기업은 K&R 시스템입니다. 이 회사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고하중 작업이 가능한 슈퍼 휴머노이드 부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나오는 휴머노이드들 보셨죠? 사람이 들 수 있는 정도의 무게에 한 20에서 30kg 정도만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다음 단계는 100kg, 200kg을 거뜬히 들어버리는 슈퍼맨 같은 휴머노이드가 나올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 물류창고 생각해보세요. 무거운 상자들을 나르는 작업이 주요 업무잖아요. 건설 현장은 어떤가요? 철근, 시멘트 자루 같은 걸 나르려면 힘이 훨씬 더 세야 해요. 제조 공장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휴머노이드가 정말 인간을 대체하려면 인간보다 훨씬 강한 힘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투자 대비 효용이 나오거든요. K&R 시스템은 바로 이 부분을 겨냥하고 있어요. 경량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무게는 가볍게 만들면서도 훨씬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일반적으로 힘을 세게 하려면 부품이 커지고 무거워져요. 그런데 무거우면 로봇 전체 무게가 늘어나서 배터리를 더 많이 소모하죠. 이게 딜레마예요. K&R 시스템의 기술은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겁니다. 가벼우면서도 강한 액추에이터. 이게 차세대 휴머노이드의 핵심 부품이 될 거예요. 이 회사도 현대차 그룹과 협력하고 있어요. 액추에이터와 로봇팔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로봇팔이라는 게 단순해 보여도 엄청 복잡한 기술이거든요. 어깨, 팔꿈치, 손목, 각 관절이 유기적으로 협응해서 움직여야 하니까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생기원에서 개발한 신소재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생기원이 어디예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죠. 여기서 로봇 무게를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소재를 개발했는데 그 기술을 K&R 시스템이 받아서 부품 제조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강성은 오히려 더 높아요. 가볍고 강한 거죠. 이게 왜 게임 체인저냐? 휴머노이드는 배터리를 달고 다녀야 하잖아요. 자체 무게가 무거우면 배터리를 그만큼 많이 소모해요. 그런데 부품 무게를 절반으로 줄이면 같은 배터리로 2배 오래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배터리를 절반만 달아도 되니까 전체 무게가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또 배터리 소모가 줄어들고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기술 혁신이 휴머노이드의 상용화를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핵심 요소예요. KNR 시스템은 바로 이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거죠. 물론 아직 양산 단계는 아니에요. 현재는 개발 단계에 있어요. 하지만 현대차와 협력하고 있고 생기원의 국책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건 이 기술이 국가 차원에서 지원받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양산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실적이 급증하겠죠. 그리고 그 타이밍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어요. 현대차가 내년 미국 공장에 휴머노이드를 대규모로 투입한다고 했잖아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부품 공급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과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을 상당히 깊이 있게 살펴봤어요. 감사합니다.